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 케바4를 재밌게 봤나 생각을 해봤는데 히어로로서 굉장히 좋게 서사를 잘 빌드업해 나간 히어로를 오랜만에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느꼈죠. 아, 그래, 우리가 원한 건 서사야. 마블 팬들이 원한 거는 잘 빌드업된 서사를 가진 히어로야 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조건 개봉 첫날 극장으로 달려가던 마블 팬이었던 나는 멀티버스라는 치트키로 모든 걸 해결하면서 헐거워지기 시작한 서사와 뜬금없이 등장하는 매력없는 2세대 히어로들의 등장으로 인해 마블에 대한 애정이 급격히 식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악의 마블 영화였던 더 마블스의 등장. 나는 마블 영화 최초로 몰려오는 졸음과 싸움을 시도조차 안 하고 대놓고 잠을 잤다. 그리고 그렇게 잔 게 후회가 되지도 않았다. 내용도 궁금하지도 않았다. 때문에 디플로 재시청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마블에 대해 식어버린 감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봤다. 왜냐하면 새로운 캡틴 샘은 뜬금없이 등장하는 히어로들과 달리 나의 마블 곁에서 점진적으로 서사를 쌓으며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아, 그래. 진짜 개최악이었던 이터널스도 또 더 마블스도 돈 주고 봤는데 이걸 돈 주고 못 보겠어? 하는 생각과 또 작은 기대감을 안고 극장에 들어갔다. 그럼 나와 같이 한때 마블을 사랑했던 당신은 어떤 기분으로 극장에 들어갔나요? 또 어떤 기분으로 극장 밖으로 나왔나요? 2월 12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주제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 4입니다. 근데 부제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어려워요, 이번 부제. 이번에는 잡담하지 않고 바로 줄거리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약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담한티움을 둘러싸고 국제적 갈등이 고조되며 세계는 또다시 혼란에 빠지려 합니다. 그때 새롭게 미국 대통령이 된 코스염을 민 루스가 전과 다르게 평화적인 조약으로 전 세계가 함께 아담한티움을 관리하려 하지만 분노가 줄어들고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루스를 곱깝게 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려 하는 자, 바로 뇌지컬 헐크 세뮤얼 스턴스가 루스의 분노를 다시 깨워 평화적인 조약을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스턴스는 로스의 분노를 깨우며 로스를 레드 헐크로 변이시키는 데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에 남아있는 히어로는 샘뿐이 없었습니다. 과연 혈청도 받지 않은 캡틴 샘 그리고 아이언맨의 헐크버스터도 없는 샘, 어떻게 레드 헐크를 상대할까요? 그리고 스턴스는 어떻게 로스를 레드 헐크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아담한티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가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이 영상, 이 기록 채울 건데요. 질문이 시작되면은 이 영화에 대한 강력한 스포일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스포일러들을 원치 않는다면은 뒤로 가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누려보세요. 이왕 클릭하고 여기까지 시청한 거. 첫 번째, 1대 케바와 2대 케바 가장 차별화된 점은 편집하면서 알았는데요. 제가 제 기억 속에서 2대 케바를 완전히 지웠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거듭 얘기하는 2대 케바는 샘 케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전투 방식이 가장 차별화됐죠. 1대 케바는 묵직한 맛이 있었다면은 2대 케바는 뭔가 방정맞은 느낌? 축구 선수로 치면은 뭔가 네이마르 생각나게 하는 방식의 싸움이에요. 뭔가 화려해. 굉장히 화려한 개인기와 드리블을 갖췄고 그걸로 싸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묵직하게 싸우는 1대 캡틴이 훨씬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 좋았던 싸움 어떤 모습을 꼽자면은 비브라늄 슈트의 기능을 가미한 비브라늄 날개 전투거든요. 이제 비브라늄 슈트의 장점이 충격을 흡수했다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그 기능이
고스란히 이제 비브라늄 날개에 적용이 돼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싸우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신선하고 멋있고 하는 진짜 네이마르의 이제 드리블을 보는 듯한 화려한 맛이 느껴지는 전투 방식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뭔가 그전에는 묵직하게 퍽퍽 때리는 느낌이 싸움이 강했다면은 지금은 그 비브라늄 날개 덕분에 베고 찌르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전투 모습도 나온다? 하지만 진짜 이거 거듭 비교하는데 묵직하게 싸우는 맛이 있어야 돼요, 캡틴은.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중에 그래도 한번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팔콘 앤 윈터 솔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빌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빌런이 두 명 등장해요. 스턴스 그리고 레드헐크. 스턴스는 이제 헐크 1편에 나오고 사라졌던 빌런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삼국지에서 유관장한테 말을 줬던 장세평과 소쌍처럼 될 줄 알았는데 완전 잊혀져 있었는데 이번에 딱 메인 빌런으로 등장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래도록 잊고 있던 빌런이 재등장한 것 치고 진짜 매력이 1도 없었어요. 엄청 뛰어난 두뇌라고는 하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냥 퍼센트 무새예요. 뭐만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될 퍼센트 몇 퍼센트 뭐가 어떻게 될 퍼센트 몇 퍼센트 이지 근데 다 틀려. 다 뒤집어져. 엄청 똑똑해. 설정상으로는 그 헐크의 피지컬 능력이 뇌로 몰빵된 캐릭터. 정말 매력 없는 빌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레드 헐크는 어땠냐? 레드 헐크는 잠깐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헐크의 엄청난 피지컬 능력을 오랜만에 체험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캡틴 아메리카 4는 빌런의 어떤 역할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시리즈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면은 그 레드 헐크와의 대결은 어떻게 치러졌는지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좋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거리에서 새로운 2대 캡틴은 혈청도 안 맞았잖아요. 피지컬 능력은 그냥 인간이에요. 다른 히어로들은 막 초사이언이라고 해요. 근데 2대 캡틴은 그냥 미스터 사탄 정도예요. 근데 그런 애가 어떻게 헐크를 상대하겠어? 아무리 템이 좋아져도 어떤 템이 와도 헐크를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헐크버스터보단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헐크버스터도 없고 지금 당장. 그런데 어떻게 싸우겠어? 잘 싸워요. 나름 화려하게 싸우고 해요. 하지만 유효타를 그렇게 많이 날리진 못해요. 그럼 진짜 도저히 어떻게 이기냐? 저러다가 갑자기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왜 걱정이 됐냐? 바로 이 전투력 인플레가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인간인데 템이 겁나 좋은 인간이야. 근데 그런 애가 슈퍼 신급 전투력을 가진 헐크를 그냥 상대해서 이겨.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 순간 진짜 이 마블 세계는 이 전투력 인플레가 엄청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투력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는 찰나 오리지널 헐크에게는 나타샤가 있다면은 레드 헐크에게는 샘이 있습니다. 심리를 안정시켜서 인간으로 되돌려놔요. 그렇게 해서 전투가 종료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투를 끝내는 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 전투력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이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또 심리를 안정시켜서 헐크를 안정시키는 거는 기존에도 계속 나왔었던 거니까 나타샤가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납득은 됐다. 근데 하필 그런 인물이 2대 캡틴이라는 게 조금은 뜬금없긴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투력 인플레 나는 것보단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에 대해서는. 그럼 아다만티움? 여기서 아다만티움이 결국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MCU에서는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 아다만티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개인적으로 아다만티움에 대한 조약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일본의 등장이에요. 이 마블 세계관에서 일본은 굉장히 협상해야 되는 강국으로 표현이 돼요. 미국에서 이렇게 빌어 협상해야 되는 강국.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납득이 안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어쨌든 이제 아담한티움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평화조약이 맺어져요. 평화조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 국가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요 몇 개 국가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아담한티움을 갖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마블 세계관에서 설정상 아담한티움은 비브라늄보다 더 강력한 광물이잖아요. 비브라늄으로도 엄청난 히어로가 만들어지는데 아담한티움을 모든 국가가 갖게 된다? 또 다른 의미의 전투력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청을 받지 않은 캡틴 아메리카가 전혀 특별해지지 않게 되는 순간이에요. 저 생각에는. 뭔가 어느 위기 때마다 캡틴이 필요하냐? 전혀 이제 캡틴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풀템 장착한 사람이 등장하면은 캡틴만큼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 위기 상황에 사람들이 제발 나타나줘요 캡틴 앤 팔콘 하면은 그 모습이 납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이제 어느 국가에서나 아담한티움을 활용해서 캡틴 아메리카 혹은 팔콘 만큼의 전투력을 가진 전투 용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굳이 왜 꼭 미국? 왜 굳이 왜 캡틴? 굳이 왜 팔콘?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될 것 같다. 그 때문에 저는 캡틴이 혈청을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짜 이제 밸런스 아닌 밸런스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히어로 영화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 히어로는 더 특별히 강력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을 완성시켜줬으면 하는 생각. 아무리 그 윈터 솔저가 나타나서 특별하지 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캡틴이 돼야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명언을 날리면서 혈청 맞는 거를 비추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청을 맞고 특별한 히어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싸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혈청을 맞는다고 해도 팔콘의 전투 방식이 달라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 화려한 전투 방식에 강력함까지 더해져봐. 더 좋지 않나? 사람들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 케바포를 재밌게 봤나 생각을 해봤는데, 히어로로서 굉장히 좋게 서사를 잘 빌드업해 나간 히어로를 오랜만에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느꼈죠. 아, 그래, 우리가 원한 건 서사야. 마블 팬들이 원한 거는 잘 빌드업된 서사를 가진 히어로야 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 다른 마블 팬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건 그거였고 이 새로운 캡틴은 그걸 충족해주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서는 비교돼서 별로였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건 비교해서고 1대 캡틴과 따로 놓고 딱 본 2대 캡틴의 전투 장면만 보면은 진짜 좋아요. 멋있어요. 화려해요. 또 2대 팔콘과의 어떤 그 떡밥 회수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2대 팔콘이 될 애가 등장했잖아요. 그렇게 던진 떡밥,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2대 팔콘에 대한 서사가 여기서 딱 회수되고 또 차츰차츰 거의 쌓여 나가는 모습을 딱 보여줬기 때문에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역시 캡틴은 버디무비, 사이드킥이 존재해야 되는 히어로다 라는 그것을 딱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제작자 같아서 좋았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있다면은 팔콘이랑 캡틴 아메리카가 싸우는 모습이 똑같아요. 기존에는 캡틴은 진짜 묵직하게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재미를 주고, 사이드킥인 팔콘은 화려하게 드리블 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색다른 재미, 차별화된 두 가지 맛을 느끼게끔 해주는 재미가 있었다면은 앞으로 보여줄 이 둘의 싸움 장면은 다른 맛 두 개가 아니라 같은 맛을 반복해서 보여줄 것 같은 우려점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멋있게 싸우긴 해요, 둘 다. 그걸 이제 엄청 박수치면서 보게 해준 장면은 이제 전투기랑 싸우는 장면이거든요. 진짜 이 캐릭터, 이러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싸움 씬이구나
하면서 박수를 치게끔 해주는 싸움 장면이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이걸 되게 재밌게 보게 한 이유는 윈터 솔저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윈터 솔저의 등장이 아쉬운 것도 있긴 있었어요. 내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웠는데, 하지만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도 좋았어요. 이제 그 모습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2대 팔콘이 전투기랑 싸우다가 엄청 큰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왔어요. 그때 이제 윈터 솔저가 잠깐 딱 등장하거든요. 2대 캡틴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선택된 이유는 너가 일반인이기 때문이야. 이제 사람들은 희망을 원해. 혈청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히어로가 돼서 적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모습으로서 너가 선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 굳이 혈청 받지 않아도 돼. 하면서 되게 묵직한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 앞으로 개봉할 썬더볼츠의 리더로 이제 윈터 솔저가 등장을 할 거거든요. 때문에 저 새로운 히어로 군단의 리더로서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저런 리더가 이끄는 썬더볼츠? 그런 썬더볼츠를 다루는 팀 영화 기대되는데, 그런 느낌 때문에 그게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스턴스가 세뇌를 이용해서 자신의 용병으로 만든 다음 사람들이랑 싸우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세뇌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자 윈터 솔저가 등장한 줄 알았거든요. 왜냐? 윈터 솔저는 알다시피 세뇌를 당했다가 세뇌를 극복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세뇌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자 등장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대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일절 없었다. 그리고 또 그거랑 이어져서 아쉬운 게 지금 딱 생각났는데, 스턴스가 중간에 딱 어떤 특수부대에 난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특수부대 리더를 죽여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강력한 특수부대원들을 세뇌시키지 않고 그냥 가서 리더만 죽이고 다시 팔콘 있는 대로 복귀한 다음에 자수해. 너가 이렇게 될 확률 몇 %? 그래서 난 자수한다. 진짜 좀 그 장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럴 거면 거기 왜 가? 그냥 세뇌시켜서 자기 용병으로 이용하면 되잖아. 그리고 또 자수는 왜 하는데? 자수할 때도 너가 이렇게 될 퍼센트 몇 %? 그리고 그 짜치는 빌런이 쿠키 영상에 등장해서 앞으로 전개될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가 있는 이 지구가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그럴 확률 몇 %? 아닌가, 여기선 퍼센트 얘기 안 했나? 어쨌든 너가 있는 이 지구도 위험에 처할 거다. 내가 없어도, 그리고 너네 히어로들이 있어도 위험해질 거야. 왜냐? 다른 지구도 있고 그 다른 지구에도 너네와 같은 히어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커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쿠키 영상에 담기고, 진짜 오랜만에 앞으로 전개될 시리즈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제 어벤져스가 기대됐다. 진짜 오랜만에. 진짜 그 전까지는 제발 재밌어라 하는 이런 바람이 더 컸다면은, 진짜 오랜만에 이런 바람보다는 어우씨 개 재밌겠는데 하는 기대감이 컸어요. 그리고 또 썬더볼츠 기대도 엄청 됩니다. 버키가 되게 성숙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쿠키 얘기까지 했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한 줄 평과 평점 얘기할게요. 한 줄 평은 히어로 영화에서 서사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금 증명해 보인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평점 8.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점, 감점 요임을 얘기하자면은, 메인 빌런이라 할 수 있는 스턴스, 비록 떡밥을 회수하긴 했지만 진짜 너무 무매력, 퍼센트못의 뇌지컬 빌런의 활용도가 너무 안 좋았어요. 더 그 뇌지컬 활용해서 돋보이는 빌런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세뇌 해봤자 일반 군인들 세뇌하는 거고도 중요한 순간엔 세뇌도 안 하고 가서 자수를 하고 퍼센트 거리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 새로운 캡틴에게도 묵직함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리고 아쉬웠던 점 얘기했으니까 다시금 좋았던 점, 그리고 추천하는 이유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마블의 맛을 어느 정도 다시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블은 단편 영화가 아니라 시리즈 영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블 영화가 단편 영화가 아니라 시리즈로서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이유는 쌓여가는 히어로의 서사의 맛, 그 맛이고 또 다음 편을 기대해주는 새로운 떡밥들 그리고 쿠키의 맛이잖아요. 진짜 그 맛들을 오랜만에 재현해 주었어요. 팔콘이라는 히어로가 캡틴 아메리카로 성장해가는 서사 앞선 시리즈에서 쭉 잘 보여줬고 그거에 대한 마침표 딱 잘 찍었고 비록 묵직함은 떨어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캡틴의 전투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서사만큼은 완벽하게 잘 쌓았던 히어로 그 덕분에 다음 편을 기대하게끔 하는 떡밥들과 쿠키를 잘 던져줬고요. 이러한 맛 오랜만에 느끼게 해준 마블 영화였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케바포에 대한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